이재명 대표가 이석연 법제처장을 좀 만나가지고 이 정치 보복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석연 법제청장 이제 이분이 MB 사람이거든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선언하고 자시고도 없다. 원래 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수사를 중단하면서 뭔가 이 정치를 좀 복원하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의 고리가 지금 우리 사이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오찬 자리에서 했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명장면이다. 그렇죠. 예, 오랜만에 이런 장면을 본다는 데 대해서는 좀 감동이 있다고 보고 말을 정말 실천하셨으면 좋겠다. 그 DJ가 대통령이 막 됐을 때 또 간신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꼬나지른 게 이후락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장으로 도쿄에서 DJ 납치한 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때. 그 놈이 저기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해외로 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납치 사건은 지금까지도 진상이 다 밝혀져 있질 않아. 그렇죠. 조사할 게 많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조사가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건데 DJ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 해외 나가지 마시고 국민들하고 편하게 지내시라. 내가 불편함 없이 해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보내. 사람도 보내고. 그래서 제명에 편안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다 해줘. 포용이네, 진짜 포용.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 앞에서 이후락에 대해 음해하지 마라. 자기 살해하려고 했던 원수입니다. 원수죠, 원수. 원수 중에 가장 극악한 원수야. 그렇죠. 현해탄 앞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했던 놈이야, 저 놈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포용해 버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를 대선 때 도와줬던 안철수, 단일화 이준석 당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나경원, 유승민,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한 놈도 살려두지 않아. 심지어 한동훈까지. 그러면 어떤 대통령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저기 품어주는가 하면 어떤 대통령은 자기한테 은인이자 동지이자 창업 동지를 그거를 저기 직권초에 다 내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천주교 사제단 성명이 사람이 어찌 이 모양이냐. 참 그 폐부를 찌르는 듯한 성명 제목인데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그 대척점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든 갈등을 완전히 초월하는 내가 핍박을 받은 당사자로서 하겠다. 물론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지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모처럼 이게 마음이 훈훈해진다. 옛날에 저기 DJ 대통령이 이제 2009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광화문 시청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는데 그 분향소를 지킨 사람들이 평생 DJ하고 경쟁했던 YS계 상도동계 정치인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상주 노릇을 자처했다고. 그 다음날 조선일보 칼럼 제목이 30년간 싸우던 저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처럼 마음이 훈훈해진다. 심지어는 이것까지 나오면서 한동안 전부 추모 분위기가 되고 이 순간만은 우리가 국민 통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분열된 국가 시민 사이에서 이제 어떤 그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랬을 때 크게 한번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방향 제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다. 물론 이랬을 때 협조하지 않은 자들까지 포용할 이유는 없지. 그건 아니지만 마음을 그렇게 가져간다. 자세부터 그렇게 갖는 그렇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거기서 저런 사람까지 저렇게 대접을 하면서 조금 학벌도 낮고 커리어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 손을 잡으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뛰어난 인재들이 야 나도 저 캠프 가면 대접받을 수 있겠다. 나를 알아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인재들이 모인다고. 맞습니다. 그 유비 느낌이잖아요. 유비 느낌. 아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충성심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적 의지로 예. 이렇게 한 건데 난 이런 모습은 대단히 오랜만에 신선한 충격이다. 근데 어제 제가 좀 눈여겨본 장면은 이석연 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금이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태도가 보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 인사가 봐도 당연히 이건 지금 보복으로 보인다라는, 전 그게 굉장히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뭔가 보복을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피해자 서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처럼 이제 있는 건데, 여기서 아마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 정말 정치적 보복이죠. 이거 뭐 검사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검사 이석연 100여 명, 그 사실은 검사 100여 명에 그 딸려 있는 수사관까지 하면 600명의 국가 공무원 최고 엘리트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사설 탐정처럼 예. 추적해가지고 온갖 공권력으로 사람을 정말 탄압하고 정말 그 개인 사생활을 다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뿐 예.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소송을 걸어가지고 제 주변에 있는 분 한두 분 빼고는 대부분 기소되거나 뭐 지금 재판 중이거나 감옥에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사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큰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아, 정치 생명이 끝났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든 적이 있어요, 과거에. 예.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또 정치적인 중량감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배, 20배로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막 이렇게 지켜줍니다. 우리가 뭐 익명 게시판에 이재명 대표 친인척들이 글을 안 써도 예. 그냥 댓글팀 없어도 보수가 예.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라고 있어요. 지금 예. 국회의원인데 그분도 저희가 한참 어려울 때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국민의힘 의원인데. 그리고 예. 심지어 우리 정적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제가 당대표실에 있을 때 뭐 달빛 철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구시장을 한번 방문하겠다고 하니까 혼쾌히 오시라. 그렇지.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또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냐. 잘 버티시라. 아, 이제 그런 모습을 느낄 때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가족들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겠죠. 그래도 여러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더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주더라. 예. 그런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아름다운 얘기, 좀 미래의 희망을 갖는 얘기들도 좀 많이 처음에 했는데 지금 정치 현실은 또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가 예, 않죠. 좀 짚어볼 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용서도 다 타이밍이 있는 거지. 예. 지금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응징과 심판의 시간이고 책임을 묻는 시기인데 그거 다음 이럴 이제. 때 포용을 얘기하면은 이제 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심판이 끝나고 그 역사적 교훈이 정립이 됨으로써 이제 예. 화해와 용서 포용의 길로 가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시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J 대통령도 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처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면하면서 국민통합 그렇죠. 분위기를 간 거니까 이 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시간은 이제 그 무도한 권력에 대한 예. 어떤 국민의 어떤 압도적인 의지는 심판입니다. 예. 그런데 국정을 망친 주범이 너무나 선명하고 야당은 이것을 응징할 수 있는 칼을 갖고 있을 때, 즉 192석이란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예.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 응징과 책임을 갖다가 심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무슨 용서하고 화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국민들이 저 총선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표를 몰아서 만들어준 권력이고 이걸 자산으로 삼아서 예. 앞으로 국회가 한번 책임을 다해보라고 위임을 해준 건데 그런데도 그걸 못 해낸다? 이래 되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그리고 거죠. 전략이 복잡합니까? 아니 국정을 망친 주범 명태균 게이트 국민의힘에 저 벌어지는 저런 어떤 거 시궁창 같은 냄새 나는 정치를 뻔히 우리가 다 보고 봤죠. 있고. 다 봤죠, 국민들이. 그다음에 누가 어떤 놈이 줄 서고 저기 뭐냐 비굴하고 아첨 떨어서 공천 받은 거 다 보고 있고. 네.
그런 걸 줄 세워서 자기 정치하는 어떤 그 권력자의 국정 파행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거를 이용하는 정치인이 또 있습니다. 이 상황도 이용합니다. 지금 이 이용하는. 예. 예, 그리고 저기 뭐냐 맨날 뭐 저 이런 문제 해결책 쇄신책을 안 내놓고 뭐 고모가 나타나고 장인어른이 나타나고 나중에 뭐 사부인까지 모셔가지고 예. 저기 뭐냐 집안 싸움하고 아니 웅징하는 게 뻔하고 수단이 있는 일 쓸 때 이게 안 된다? 그럼 한국 정치는 미래가 없어요. 이건 미래가 네, 없다. 그건 미래가 굉장히 없어요. 위험한